네, 부동산과 연결된 산업들이 굉장히 많죠. 그중에서 인구죠. 인구가 얼마만큼 그 지역을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또 대기 수요자가 또 얼마나 되고 계층이 바뀌면서까지도 그 지역을 계속 어느 정도는 찾아주느냐 이거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달라질 겁니다. 일단 서울시 인구는 줄었습니다. 2010년부터 2018년도까지 봤을 때 2010년도 기준 1,000만 명, 정확히 따지면 2015년도까지는 1,000만 명이 넘었었습니다. 2015년도까지는요. 그랬다가 2016년도 접어들면서 이제 900만으로 이제 인구가 감소를 한 거고요. 거주 인구가 줄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공실이 생기어서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좀 낮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계산하시겠지만 실제적으로 이때 현재 이탈 인구들, 경기도 수도권 지역이나 아니면 인근 지역으로 해서 이제 전세값을 견디지 못한 수요들, 특히 20, 30대, 특히 40대까지도 현재 이전을 했던, 경기도로 이전했던 수요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이 인구가 줄었다고 보지만 그에 반해서 공급량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 가격, 특히 집값은 떨어질 수가 없었던 부분이고요. 또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기본적인 여러 가지 여건 자체가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릴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인구가 줄었다고 해서 당연히 집값이 떨어질 거다라고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어느 정도 영향은 있으나 지금 현재 2010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통계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현재 8년 사이에 집값이 얼만큼 올랐는지는 더욱더 잘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구가 줄었다는 얘기는 현재 거주 인구가 주민등록상의 거주 인구가 줄었지만 기타 인구들, 특히 현재 대기 수요자들이나 앞으로 들어올 사람들 또는 그에 따르는 공급량 조절을 실패한 거는 서울시는 뭐 당연한 거고요. 당연히 재건축, 재개발밖에 없는 물량 공급을 그 지역에 확대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하지 않았고요. 또 계획대로 연도별로 해서 그 지역대로 추가적으로 공급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지역의 임대 가격이 올라가고 임대 가격이 오르면서 당연히 부동산 가격, 특히 집값이 올랐던 부분도 당연히 차지한다.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여건이 이탈 인구들이 지금 현재 2018년도 기준으로 잡지만 2019년도, 2020년도, 내년이 또 2020년도 얼마 안 남았지만 이탈 인구들이 다시 이제 회귀하는 인구들이 또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지역에서 이제 이탈을 했던 2, 3년 정도 거주했던 사람들은 이제는 그 지역을 벗어나고 싶어 할 겁니다. 당연히 서울 지역으로 다시 복귀하고자 하는 인구들이 더욱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예상치를 봤을 때는 집값은 떨어질 이유가 도저히 없다라는 얘기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1인 가구. 그중에서 1인 가구가 얼마나 늘어나고 줄어드냐. 이 비중을 봤을 때 물론 이제 기준점은 2010년도부터 2018년도 8년 기준입니다. 봤을 때 전체 가구 1인 가구 비율은 24.4%에서 32%대로 거의 8%대가 늘어났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20, 30대 인구는 줄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8년 사이에 20, 30대 인구가 줄은 걸 보실 수 있는데요. 근데 전체 비율로 봤을 때는 32%, 그 8%가 늘어났는데 20, 30대는 줄었다. 결론적으로는 40, 50대 이상 되는 인구들이 1인 가구가 늘어났다는 얘기겠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장년층의 1인 가구 비율이 늘어났다.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런 이유로 해서 혼자 사는 인구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20, 30대가 줄어든 만큼 나머지 부분을 조금 더 연령이 있는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통계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8% 정도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거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 가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로 잡아야 될 부동산 투자를 했을 때 목표로 잡아야 될 주택은 당연히 작은 주택, 더욱더 작으면서 고급화 또는 입지 여건 이거 따지는 지역들 굉장히 또 우수한 그런 가격, 경쟁력 보일 거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여성 가구. 그중에서 여성 1인 가구는 어떻게 되는가? 여성 1인 가구도 늘어났습니다. 보시게 되면 45만 가구에서 64만 7천 가구. 거의 지금 현재 20만 가구 정도 늘어났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어느 지역에 더 많이 거주하는가 봤더니 2010년도 같은 경우는 관악구의 8.4%, 상위 2개 자치구입니다. 그랬을 때 강남구가 7.9%였지만 8년 사이에 관악구와 강서구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전체적으로 인구를 봤을 때는 인구가 늘어난 상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또 여성 1인 가구가 늘어났다. 그럼 어느 지역에 많이 늘어났는가? 강서구와 말씀드린 대로 관악구는 뭐 여전히 뭐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기본적인 주변 환경 여건들 또는 현재 임대료 이런 것들 따라서 갈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남구에서 현재 강서구로 넘어간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여성 1인 가구가 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가다 보니 당연히 강서구 쪽으로 현재 몰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출생아. 현재 이 서울시에서 출생되고 있는 인구들, 현재 신생아들 통계를 보시게 되면 현재 2010년도부터 18년, 뭐 8년 기준입니다.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줄었죠. 지금 현재 9만 3천 명에서 5만 8천 명, 8년 사이에 거의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실제 예전에 어떤 그런 양육이라든가 그런 조건들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 4명, 5명의 자식을 기본적으로 안고 있었던 그런 세대가 아니다. 특히 이제 하나, 둘도 많다라고 계산하는 조건들이기 때문에 물론 인구가 너무 많아서 이제는 예전처럼 둘도 많다 하나만 낳고 잘 키우자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도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도 키우기가 힘든 조건이기 때문에 양육해서 결혼해서 출가시킬 때까지 너무너무 힘든 경제적인 여건 감당하기 어렵다는 얘기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현재 자기가 갖고 있는 경력 포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혼을 늦추는 거고요. 결혼 연령대가 늦어지면서 가입 연령대도 당연히 늦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쌍둥이 출산율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관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의료 어떤 그런 도움을 받아서 애를 낳기 때문에 쌍둥이 비율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65세 이상 노령 인구들 뭐 당연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율 봤을 때 9.7%에서 8년 사이에 14.4%까지 늘어났고요. 부양비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12.4%에서 18.8%대까지 부담 비율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봤을 때도 젊은 층들, 생산 활동이 가능한 생산 소비 인구들 특히 젊은 층들이 이제 두터워지지 못하다 보니 그 층의 부담이 더욱더 가중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택 보급률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103.3%까지 거의 뭐 지금 현재 2.1% 정도, 2.3% 정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는 잘 아시다시피 재건축 재정비 사업 이외에는 또 추가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방법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94.8%에서 96.3% 아주 미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초반에 인구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당연히 주택 공급량이 현저하게 늘어나거나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없고 이 주변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집값은 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체로 봤을 때는 2010년도에 94.8%에서 96.3%이기 때문에 아주 미미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말씀드린 대로 재건축과 재정비 사업 이외에는 공급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물량 때문에 늘어나는 수치겠죠. 여러 가지 택지 공급 대안이 당연히 경기도 바깥쪽 또 서울 인근 지역으로 현재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아파트 거래량 또 가격 봤을 때도 10년 전 특히 201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10년 안 되겠네요. 한 8년 정도 됩니다. 그랬을 때 현재 아파트 거래가 6만 가구에서 16만 1천 가구 한 6년 사이에 거의 한 3배 정도 늘어났고요. 가격도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죠. 매매가가 평균 4억 5천만 이거 전국 서울 지역 전체를 봤을 때 말씀드리는 거고요. 매매가 4억 5천만 원 현재 매매가 평균 가격 6억 그리고 전세 가격은 4억 3천만 원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매매가 신규 분양가들은 현재 강북, 강남을 할 거 없이 15억 미만짜리들 거의 없습니다. 신축 주택들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은 평균치를 내온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공공임대주택도 얼마나 늘어났는가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2012년부터 6년 사이에 보시게 되면 현재 2012년도에 2만 가구에서 2018년도에 15만 5천 가구 거의 13만 가구가 많이 늘어났죠. 그렇지만 저거는요 누적 호수입니다. 당연히 그전 정부에서부터 진행됐던 주택들이 이제 공급되는 시기 그게 바로 올해나 아니면 작년이었다는 얘기겠죠. 그전 정부부터 진행됐던 건데 10년 이상 걸린 것들도 많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정부에서 진행되는 거는 앞으로 진행될 것들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해서 거의 2만 가구씩 평균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하겠다. 공적임대주택이 이제 100만 가구, 30만 가구 또 얘기하고 있는 부분도 이 부분에 포함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기 싶고요. 소형주택 같은 경우도 공급이 얼마가 됐는가 보시게 되면 2015년도부터 통계를 냈습니다. 3년 정도 통계고요. 7만 가구에서 17만 가구로 소형주택은 많이 늘어난 상태고요. 소형주택 기준은 30에서 60평방미터 거의 12평에서 18평 정도 되는 실전용 면적 25평 정도 미만이 되겠네요. 그랬을 때 상위 자치구 봤을 때는 현재 서초구, 송파구, 동대문구가 1, 2, 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지역에는 소형주택 특히 60평방미터 미만짜리들이 많이 공급이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지역의 젊은 층 인구들이 그만큼 많구나라고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실제적으로 추가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서울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녹지 공간들 그린벨트 해제하고서 그 지역에 택지 공급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따졌을 때도 서울시의 지속적인 가격 상승 여력은 공급량과 굉장히 연관이 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서울시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들 또는 현재 여력이 되면 투자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그런 패턴을 가지시고 앞으로 2020년도를 좀 준비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리하겠습니다.